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7시 20분입니다. 그 그냥 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뉴스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팟빵 그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몇몇 좀 악성 댓글 다는 분들을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그 게시판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시민대스 정분실에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팟빵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욕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 이 어떤 방송을 듣기 이전에 이제 다른 어떤 그 청취자분들께서 보시고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게시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발견하는 즉시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게시글을 보고 나서 방송을 들으면 그 방송이 객관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게시글에 많이 휘둘리는 거죠. 일단 방송을 듣고 나서 게시글을 보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몇몇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방송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 게시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방송을 만들기가 싫어집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뭐 돈 벌겠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거 여기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면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걸 굳이 게시판까지 와가지고 그 만드는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리게끔 하려고, 대부분 다 보면 예전에 이제 거대한 장기판에 그 악성 댓글을 다셨던 분들이에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도 이제 뭐 반갑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내버려 뒀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자꾸 눈에 거슬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청취자들하고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다른 청취자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는 글을 그냥 놔두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미더스 개새끼 뭐 이렇게 쓰는 글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분의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상한 궤변 늘어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거는 좀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좀 길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 뭐 이러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블라인드 처리한 건 꽤 긴 글이었는데, 무슨 저기 성소수자가 아니고 소수자 관련 내용의 방송에 대한 이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 내용 중에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스미더스님이 그렇게 막 엇나가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훌륭하신 이용님이 쭉 잡아줘 왔는데, 이용님 안 계시니까 봐라 스미더스 또 이렇게 엇나가지 않냐 뭐 이딴 식으로 글을 쓰셔가지고 아, 그래서 저를 약간 빡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용님하고 같이 거대한 장기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용님은 이용님대로 이제 그 약간 페미니즘의 좀 우호적인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 정분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제작하는 제 방송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굳이 다른 어떤 방송에 그 제작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 글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게시판 이용 정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트위터도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고 블락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 인사이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12월 2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뭐 보셨던 분도 꽤 계실 텐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현종을 자르든지 나를 잘라라라는 그 청와대 안보실 내에서 이제 김현종 안보실 2차장하고 그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하고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 2차장은 사실 수석비서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의 상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났다는 건데 일단 기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안보실 내 불화설이 외교안보부서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뭐 국정원 등에 퍼지는 거죠. 야, 저에 대해서 싸움 났다더라 이렇게.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정책 노선과 보고 체계 등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다음 인사 때 둘 중 하나는 청와대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평화기획비서관이 자신들의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네요. 예. 이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은 연세대 정형외과 교수 출신이고요.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저기 외교관 출신이고 뭐 미국 변호사고 아마 국회의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소문은 북한이 평북 동창리에서 중대 실험을 하고 미국과 말싸움을 벌이던 지난 9일쯤부터 확산됐다. 최 비서관이 김현종을 자르든 나를 자르든 하라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는 하극상에 해당하는 거죠. 하급자가 이제 상관 잘라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종건 비서관보다 나이는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최종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74년생이고요. 그 소문은 이제 어디 갔냐? 청와대는 일단 최 비서관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한 청와대 관계자도 사석에서 김현종과 최종건이 같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나빠져서 고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김 차장과 최 비서관의 갈등에는 두 설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노선투쟁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최 비서관은 미국과 마찰을 빚더라도 남북관계를 위해 대북제재 해제를 적극 밀어붙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주도하는 면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뭐 주도적으로 개성공단 그냥 마음대로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교류하더라도 금강산강 재개하더라도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딴지를 못 겁니다. 구조상.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그 기회를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괜히 미국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최 비서관은 이런 입장인데 미국을 잘 아는 이제 김현종 차장은 무리 안 된다. 그래 야 그랬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만히 있을 거다. 계속 이제 제재를 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그 제자인 이제 최종건 비서관 이 두 사람 다 연대 출신이거든요. 이 최종건 비서관은 이제 김현종도 바나나라는 시각을 공유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종이 바나나라 이거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는 거는 뭐냐면 저거 그냥 친미파다 저거. 그러니까 완전 미국 쪽하고 친한 사람이다. 친미파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바나나라고 부르는 게. 이런 시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종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제 자리와 주도권 다툼이 본질이라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안보부서의 한 당국자는 청와대의 핵심은 결국 86 운동권 출신이라며 김 차장이 최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과정에서 힘이 빠지자 최 비서관이 운동권 핵심들과 코드를 맞추며 김현종 2차장을 밀어내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내고 나면 그 자리를 이제 최종건 비서관이 승진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천하의 김현종도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밀려 행정관 인사 하나 마음대로 못했다고 들었다며 결국 청와대를 움직이는 알맹이는 따로 있는데 김현종과 최종건이라는 껍데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도 했답니다. 아랫사람에게 가혹한 것으로 알려진 김 차장은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자기 편을 별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뭐 김현종 차장 성격이야 잘 아시죠. 외교부 외교관들 막 무릎 꿇리고 그다음에 또 저를 트위터에서 블락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두고두고 저한테 씹히고 있죠. 육개장 김현종이. 육개장은 왜 육개장인지는 아실 겁니다. 6개월 그 석사 장교를 하셨거든요. 김현종 차장이. 조국 씨처럼. 아무튼 자기 편을 만들지 못했는데 최 비서관은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종건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 비서관이 김 차장을 건너뛰고 청와대 다른 참모들에게 먼저 보고를 해오다가 최근 김 차장에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차장이 나를 거쳐서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이 듣지 않으면서 두 사람 사이 관계는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 평화기획 비서관은 이제 안보실 2차장한테 보고하고 그 안보실 2차장이 뭐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종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죠. 예. 어린 놈 새끼가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자기 상관한테 바로 가버리니까 그럼 자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때문에 이제 다음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서는 김 차장은 경질되고 최 비서관이 이제 안보실 2차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최종건도 김현종 못지않게 튀는 인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밑보일 짓을 몇 번 했다는 거죠. 1974년생인 최종건 비서관이 수시로 관련 부처 실국장들을 소집해서 보통 이러면 이제 국방부, 그 다음에 외교부, 국정원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시로 관련 부처 실국장들을 소집해서 청와대 지침을 하달하는데 자기보다 12살이나 위인 모 부처 실장이 부정적 의견을 내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최종건 비서관이 이제 74년생이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12살이나 위인 모 부처 실장 아마 실장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국정원 쪽 분이신 것 같아요. 대체로 56세 정도의 실장이면 국정원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부정적 의견을 내자 최종건 비서관이 이랬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어요. 모르면 무조건 외우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삼촌뻘 되는 모 부처 실장한테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지가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그래서 얘도 인심을 잃은 건 마찬가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왜 지금 남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평화기획 비서관이 자기 직장 상사하고의 평화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뭐 김현정은 어차피 내놓은 사람이고 그러니 북한하고 관계에서 무슨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심한 거고요. 사실 안보실 외교 라인 지금 청와대 쪽 라인들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떴죠. 중국 쪽에서 먼저 보도를 흘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홍콩 문제나 이제 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청와대에서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그거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 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림인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대충 알 것 같아요. 또 통역사가 중간에서 실수하진 않았을 테고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 사실 미국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홍콩이나 위구르 문제는 솔직히 중국의 내정 문제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내정 간섭을 받고 싶지는 않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대꾸를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꾸를 안 했으면 동의한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해버린 것 같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야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대꾸 안 했어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동의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청와대 보좌진들이나 이제 외교부 쪽 보좌관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양 정상들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성명서가 나오게 되면 청와대에서 바로 이런 예민한 문제들, 사드라든지 홍콩에 관한 어떤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하든지 언급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치고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었다. 그 다음에 홍콩이나 이런 내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뭐 정상 간에 뭐 어떤 걱정을 공유했다라든지 또는 뭐 그런 데 대해서도 특별히 논의한 바 없다라는 식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자료를 먼저 뿌려가지고 우리가 먼저 보도해버리면 중국에서 저렇게 치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센스조차도 없는 겁니다. 지금 외교부 관계자들이나 수행원들이나 또는 청와대 국정원에 있는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상사하고 싸움질 하는데 바쁘니까 좀 그렇죠. 이런 뉴스 또 하나 있는데요. 12월 20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회담을 나흘 앞두고 일본 한국 수출 규제 찔끔 풀었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말도 좀 있었는데 이 이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부터 알려드리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조치 강화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답니다. 24일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이죠.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내 관측이 현실화된 것이다. 일본 경산성은 2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개 품목 중에 한 개 품목에 대한 일부 절차만 완화했습니다. 특정 포괄 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받은 일본의 기업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동일한 거래 상대에게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삼성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일본 모 업체가 3년 동안은 그냥 특별한 허가 없이 그냥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본이 오케이 해줘서 이제 규제 하나 풀렸죠. 풀린 대상이 이제 포토레지스트고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으로 한국은 그동안 일본의 90% 이상을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당초 징용 문제가 큰 해결의 가닥을 잡기 전까지는 수출 규제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에 총리 관절을 중심으로 무역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로서의 당장 복귀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시간에 어렵지만 수출 규제가 강화된 세계 품목의 일부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도쿄의 일본 소식통은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수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징용 문제 등에 있어서 진전된 조치를 한국 측에 기대하는 듯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일본 언론들보단 한국 언론에 먼저 알려진 것을 두고도 일본보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언론에 먼저 통보를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기사가 나오도록. 지난 16일 산업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 때까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측에 관련 언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조금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원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조치라며 계속 우리의 주장을 일본 측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이
정상회담 나흘 전에 먼저 규제 조치를 일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만약에 오늘 정상회담인데 한일 간에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일본이 이렇게 규제 조치를 하다 완화시켜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야 우리가 이 규제 조치 해제를 얻어냈다는 식으로 얼마나 자랑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거를 자랑을 못 치도록 나흘 전에 미리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사 마지막 말미에 나온 것처럼 뭐 조금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원상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기에는 부족한 조치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약간 비아냥거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삐진 거죠, 청와대도. 왜냐면 자기들이 이걸 생색을 내려고 했는데 아마 이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 선수를 쳐버린 거죠. 마치 아베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나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베가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되니까. 이게 외교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제해 줄 건데 미리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빚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국 측으로 하여금 어떤 약간 뭐랄까요, 일본에 약간 매달리게 하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정상회담 때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성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몇몇 카드들을 더 꺼내야 될 겁니다. 일본 쪽으로. 그리고 아베는 한 번 내주고 또 다른 걸 얻게 되는 그런 외교적인 업적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요새 지금 벚꽃 행사 문제 때문에 특혜 문제 때문에 지금 아베가 상당히 입지가 어려운데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조치들은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하면 할수록 일본이 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초 해제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계속 이제 이걸 선거에 이용하네 뭐 하네 하면서 이제 좀 감정적으로 사용해 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많이 좀 서운해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관계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미국이 이제 한국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렇고 그 방위비 올려달라고 계속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두 국가가 협력을 좀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투닥거리는 게 좀 문제고요. 어쨌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좋은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일부의 결론은 뭐냐? 청와대는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걸 일부의 결론으로 하고 제가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